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을 남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어젯밤 향년 83세로 별세했습니다. 대우를 세계 2위 그룹으로 키웠지만 외환 위기로 좌초한 파란만장한 삶을 돌아봤습니다. 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 설치와 사망사고 가중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김민식 군의 부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른바 김기현 첩보의 첫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북부장이 지방선거 전 청와대 관계자를 최소 2번 이상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업무 수첩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진술도 받아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가수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 가족들이 김 씨의 방송을 보며 즐거워하는 게 괴로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달 전 태풍 미탁이 휩쓸고 간 동해안 지역의 복구 작업이 늦어져 이재민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4,000평 되는 걸 다 두드렸어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진짜 깜깜해요. 앞이 깜깜할 정도예요. 힘들게 겨울을 나야 하는 현장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이번 겨울 들어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 오전엔 숨쉬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식이법 통과. 우여곡절 끝에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통과됐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내용이고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인목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교통사고로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민식이 부모는 본회의 통과 순간 안도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 소식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식이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순간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김민식 군의 부모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까지 되게 힘들게 왔잖아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고 민식군 아버지는 법안 통과를 손꼽아 기다려온 다른 피해 아동 부모들에게 이 소식을 급히 전하기도 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발의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했습니다. 민식군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지막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어린이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혜인이법, 통학버스 운영자 책임을 강화하는 한음이법 등 다른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법안들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민식이법은 통과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본회의는 지금 이 시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간사들이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예산 삭감을 얼마나 할지를 두고 합의가 안 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간 예산 삭감의 규모를 두고 벌이는 줄다리기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진행된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의 논의는 아직까지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실에서 3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모여 논의를 하다 말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논의를 멈추고 각자의 당으로 돌아가 의견 조율을 하고 다시 모이는 마라톤 협상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일단 여야는 전체 예산 총액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안 513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가량 순삭감하는 건데 뭘 삭감할지를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국당과의 협상이 불발되면 한국당을 빼고 논의한 4+1 협의체의 예산 수정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조금 뒤 8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일정 고지를 한 상태입니다. 예산안은 오늘 밤 늦게 처리되거나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산안이 처리된다고 해도 가장 큰 쟁점인 패스트트랙 법안이 남아있는데요.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 250석에 비례 50석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하는 비율, 연동률을 얼마로 할지를 두고는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최소 2차례 이상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 업무 수첩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는데 송 부시장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철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서 지난해 선거 이전 송 부시장이 청와대 관계자를 최소 2번 이상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2018년 1월 장모 행정관과의 만남 후에 다른 청와대 관계자와도 접촉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송 부시장은 검찰에서 청와대 접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누구와 왜 만났는지 진술했습니다. 송 부시장의 변호인은 채널A에 송철호 시장의 선거 공약을 논의하려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났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송 부시장은 송철호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했습니다. 청와대에 있던 현직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핵심 관계자와 만나 공약을 점검한 것 자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 부시장 측은 민정수석실의 하명이라는 표현을 쓰며 청와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자발적으로 제보한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 문모 행정관이 먼저 요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행정관이 제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말해주지 않았다며 송 부시장은 자신의 제보가 어떤 용도인지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4개 이외에 숨겨놨던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첩보를 받은 청와대와 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말이 서로 달랐었습니다. 청와대는 SNS를 통해 제보를 받았다. 송 부시장은 안부 전화 도중에 시중에 도는 얘기를 전했다는 거였죠. 그런데 송 부시장이 비리 의혹 제보가 담긴 문건까지 청와대 문모 행정관에게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문모 행정관과 통화하던 중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얘기를 나눈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던 중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그런데 송 부시장이 김 전 시장 관련 비리 의혹을 정리한 자료 문건을 문 행정관에게 건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부 통화 과정에서 나온 대화가 아니라 문건과 전화를 통해 제보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문건을 SNS로 보냈는지 이메일로 보냈는지 등 경로를 수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 제보 내용보다 문 행정관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 내용이 구체적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에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밝힌 청와대의 해명과는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또 첩보 보고서 제목이 지방자치단체장 울산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란 점을 근거로 첩보 생산 배경도 수사 중입니다. 김기현 측근 비리 의혹 제보를 받은 뒤 첩보 보고서 제목을 김기현 비리로 특정한 배경에 김기현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검찰은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원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통화 목록부터 살펴보니 청와대와 검찰, 법원 관계자 등 통화자만 70명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A 수사관의 통신 기록 가운데 경찰이 확보한 건 사망일 이전 열흘치 분량입니다. 법원의 허락을 받아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A 수사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유무선 전화번호를 통신사에서 건네받은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착신이나 발신 기록이 확인된 연락처는 모두 77개. 경찰 확인 결과 이 가운데는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가 사용한 걸로 보이는 휴대전화에서 걸려온 전화도 여러 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법원 관계자와의 통화 기록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A 수사관과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부터 역순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A 수사관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었지만 전화상으로 협박이나 공갈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A 수사관의 극단적 선택 배경을 두고 야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여당과 청와대는 검찰을 의심하면서 맞서왔습니다. 경찰은 A 수사관과 통화한 인물에 대한 조사와 함께 검찰이 압수한 수사관의 휴대전화 속 SNS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중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보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특이하게도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한 말입니다. 어떤 맥락인지 안보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정경심 교수의 보석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의 변호인에게 수사 기록을 제때 제공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됐다며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정 교수의 보석 가능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때부터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온 정 교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긴 겁니다.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의 범죄 혐의를 정리한 공소장 내용을 바꾸는 것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공소시효를 1시간 앞두고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달 수사를 마쳤다며 공소 내용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위조 시점이나 위조 장소, 공범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반영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죄명과 적용할 법률 등은 그대로인데 공소장의 중요 부분이 많이 달라져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공소장 변경 불가 결정에 반발하자 재판장이 제지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공소장 변경을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송병기 부시장은 어떤 특혜로 가명으로 조서를 만들었습니까?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단초가 된 이른바 김기현 첩보의 첫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경찰 진술조서가 가명으로 작성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가명조서 적법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진술조서는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통상 실명으로 쓰이는 게 대원칙입니다. 익명이나 가명조서는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건 형사절차에 위반되는 거고 법률의 규정이나 그런 게 예외적인 조항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예외적 조항, 팩트맨이 따져봤습니다. 성폭력 피해 당사자나 신고자는 가명을 써서 진술할 수 있고요. 마약 불법 거래나 테러, 폭력 조직 관련 범죄 등도 보고 우려가 있어서 실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김 전 시장 측근의 비위와 같이 일감 몰아주기나 골프 비용을 대납한 혐의 진술은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다만 경찰 관계자는 팩트맨과의 통화에서 예외가 아니어도 가명 조서를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대법원은 세 가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가명 조서를 적법하다고 인정했는데요. 가명 진술자들이 협박을 당한 피해자였다는 점, 그리고 이 협박 때문에 돈을 내준 공갈 범죄였다는 점, 따라서 진술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고려했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진영에 속한 송 부시장과 김 전 시장 측근들 사이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대 의견도 나오는데요. 다만 경찰은 송 부시장이 이 신원 노출을 우려해 진술을 안 하려는 상황이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유서도 검찰에 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이런 경찰의 해명이 적법한지도 따져가며 선거 개입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건모 씨가 사건 당시 입었던 배트맨 티를 방송에 그대로 입고 나와 고통스러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폭로도 이어졌는데 먼저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던 여성이 유튜브 방송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건모 씨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돈을 바란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랑 앞으로 방송에서 2번 다시 안 봤으면 좋겠어요. 김 씨가 성폭행 당시 입었던 배트맨 옷을 그대로 입고 출연한 방송을 시청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고통도 호소했습니다. 가족은 내 속도 모르고 그 뉴스 보면서 자꾸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가족한테도 말도 못하고 3년 넘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잊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고 제 나이도 창창하고 너무 혹시 미래에 너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김 씨에 대한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술에 취한 김 씨로부터 주먹으로 폭행당한 30대 여성 종업원의 코뼈가 골절됐다는 겁니다. 강 변호사는 피해 여성의 당시 의료 기록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행 신고를 접수한 검찰은 발생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내고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성폭행 의혹을 부인한 김건모 씨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문제의 유흥업소가 있었던 건물과 김건모 씨의 소속사에 박선영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의 소속사 사무실입니다. 3년 전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온 뒤 출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편함에는 오랜 팬이 김 씨에게 보낸 편지가 담겨 있을 뿐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습니다. 자택도 찾아가 봤지만 김 씨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지목한 유흥업소는 간판을 바꾼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씨를 기억하는 종업원은 없었습니다. 영업진이 싹 바뀌었어요. 사람이 다 바뀌었어요. 유흥업소가 입주한 건물 관계자는 건물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폭로했던 대리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가영선이 말을 믿어요? 하루나 그거할까 이제. 성범죄가 발생하기 힘든 유흥업소 구조라고 설명하며 폭로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김 씨의 팬들은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믿는다며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폭로가 있었던 다음 날 인천에서 25주년 공연을 열었던 김 씨는 부산과 광주, 수원 등에서도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공연 취소 여부를 논의 중인 기획사 측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의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저희가 또 관객들과 지켜주시 차별하려고 하는 거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김 씨 측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방탄소년단 뉴스의 파급력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BTS가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소속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까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 측이 소속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건 어젯밤. 지난해 재계약을 앞두고 수익 정산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정산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법률 검토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이례적으로 A4 2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갈등설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언론사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부모들이 2달 전 강북의 한 로펌에 영상 콘텐츠 사업 관련 내용에 대해 법적 내용을 문의한 적은 있지만 실질적인 의뢰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전속계약에 영향이 없는 일부 사안에 대해 방탄소년단과 소속사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팬들은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유튜브 게시물과 트위터에는 해외 팬들의 비난 댓글까지 이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인기에 힘입어 올 상반기 빅히트의 매출은 이른바 빅3 기획사를 모두 제쳤고 기업 가치도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2013년 6월 데뷔한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0월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남긴 상태에서 빅히트와 7년짜리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영입니다. 셀러리맨의 신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어젯밤 별세했습니다. 오늘만 2,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는데요. 빈소에 총집결한 대우맨들의 회상,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11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젯밤 11시 50분, 향년 83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수건 사업을 진행하던 해외 청년 사업과 양성 사업, 이게 앞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차려진 빈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손경식 CJ 회장, 신세계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등 경제인과 원희룡 제주지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등 정치인들도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한국 경제가 오늘날 이 정도 수준까지 매우 큰 공헌을 하십니다. 빈소 내실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명의의 조화가 놓였습니다. 대우그룹 해체 후 뿔뿔이 흩어졌던 이른바 대우맨들은 총집결해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가족이기도 하고 큰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엄격하시지만 또 자상하고 아주 부하들을 아주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데 동력을 제공한 분인데 그거를 별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그런 면에서 아파요. 김 전 회장의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연결식은 모레 오전 8시 아주대 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며 장지는 김 전 회장의 모친 선영이 있는 충남 태안에 마련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민호입니다. 김우중 전 회장 하면 발간 6개월 만에 100만 부를 돌파했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바로 이 책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5대양 6대주로 뻗어가겠다는 의미의 이 대우마크처럼 세계 경영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재계 서열 2위까지 뛰어올랐었죠. 김 전 회장의 굴곡진 인생을 안건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967년 31세 나이에 자본금 500만 원으로 대우를 설립한 김우중 전 회장의 눈은 일찌감치 해외로 향해 있었습니다. 1970년대 불모지였던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진출했습니다. 세계와 함께 숨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동유럽 몰락 당시엔 현지 자동차 공장을 공격적으로 인수했습니다. 러시아 그리고 시아에서 나라들 그리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다고 하면 이란, 인접국인 이란, 파키스탄, 중국 이런 데를 통해서 충분히 수출할 수 있다. 대우그룹은 41개 계열사 396개의 해외 법인과 국내 10만 명, 해외 25만 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린 재계 서열 2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책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베스트셀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문어발식 확장과 과도한 차입으로 위기를 맞은 대우그룹이 1999년 해체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41조 원의 분식회계가 드러나 긴 해외 도피 생활 끝에 징역을 살기도 했습니다. 두문불출하던 김 전 회장은 정부 관료들에 의한 대우 기획 해체론을 주장해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과연 대우 해체가 합당했는지 명확히 밝혀지기를. 말년엔 베트남 등지를 오가며 글로벌 청년 사업가 양성에 주력했던 고 김우중 전 회장. 한국 경제 세계 경영이란 화두를 남긴 채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네, 쓰러진 세계 경영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김우중 전 회장의 별세 소식에 정치권도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상징적인 기업이 대우였습니다. 그야말로 청년 정신의 상징이자 기업가 정신의 표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분의 공과는 많지만 그분이 남기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전 회장, 한때 정치에도 관심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우그룹 창립 25주년을 맞은 1992년에는 국내 정치가 나라 안에서만 티격태격한다. 한마디로 지도력 부재 상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정치인 양성기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도 대권에 출마할 정도로 기업이 정치에 관심이 많았을 때예요. 그렇다고 실제로 정치인 양성기관을 만들었던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양성기관을 만들겠다고 밝힌 92년 대선에 본인이 직접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가 일주일 만에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외압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기부하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오직 경쟁인으로서 대전의 노력을 기울일 각오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네, 그러다가 외환 위기 때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때도 정부하고 충돌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당시 그룹 해체를 주도한 김대중 정부 경제 관료들과 충돌했는데 15년이 지나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것이 국가와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반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우의 신화는 무너졌지만 대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1년 대우자동차 회생을 바라는 마음에서 광고 모델로 나서기도 했는데요. 물론 광고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네, 지나고 보니 국내 정치는 나라 안에서만 티격태격한다는 김 전 회장의 말이 기억이 남네요. 그렇죠. 더욱이나 이 얘기를 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달라지지 않은 그런 현실이 더 답답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 답답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괜한 한 말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말 남겼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조금씩 참으세요. 역지사지하세요. 한 말씀만 할게요. 개인이 아는지도 모르겠네요. 다산정약용의 사지론이 있어요. 진실은 넷은 알아요. 원래 대표도 잘 알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알아요.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콕 집어 말하진 않았는데 무슨 말이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을 탓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발언에 앞서서 이미 여야는 한 차례 날카롭게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당에 대한 거짓된 공격이 있었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저지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새빨간 거짓말로 세운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 11월 30일까지 이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동료 의원의 발언을 좀 존중해 주시기를. 네, 국회에서 이 정도 고성은 일상이죠. 네, 여야는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서로를 탓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선거법 개정에 사활을 건 정의당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시도하자 양쪽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투트랙 전술이 또다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협상을 할 상대도 아니고 그 상태에 있지도 않습니다. 네, 최악이라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도 이렇게 끝이 나는군요.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데 내년 총선에 또 나오겠다는 의원들은 남탓만 하고 있으니 다음 21대 국회라고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출마를 검토 중인 의원들에게 보냅니다. 국회 밖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네, 저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4년 동안 뭐 했나 지금부터라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우리 땅 독도 해역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다 순직한 소방대원 5명. 출동한 지 41일 만에 영웅들은 영원한 휴식에 들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어린 유족의 슬픔 앞에 대통령도 몸을 낮췄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일렬로선 소방관들이 운구 차량을 향해 경례를 합니다. 차량에는 지난 10월 31일 발생한 독도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대원 5명의 영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환자를 구하기 위해 매일같이 출동하던 헬기장이었지만 이젠 더 이상 이곳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전문 경력관 고 김종필, 전문 경력관 고 서정용, 전문 경력관 고 이종후, 소방교 배혁, 소방사 박단비. 순직 소방대원의 이름이 한 명씩 호명되자 연결식장은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입을 막아도 울음이 터져나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김종필 기장과 배역대원의 유가족은 고인의 머리카락과 생전 쓰던 물건을 함에 담아왔습니다. 연결식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유가족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누구보다 믿음직한 소방대원이었으며 친구였던 우리는 오늘 5분의 영웅과 작별합니다. 순직대원들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소방청은 이들에게 1계급 특징과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겨울 난방철이 되면서 중국 베이징은 최악의 스모그에 뒤덮였습니다. 50m 앞도 안 보이는 곳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이 오는데 먼저 권우혁 특파원이 중국 상황 보여드립니다. 출근길 도로 위가 자욱한 스모그에 뒤덮여 있습니다. 도로 옆 건물들도 스모그에 가려 희뿌였습니다. 오늘 오전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고층 건물도 먼지에 가려져 희미하게 보입니다. 지난 8일부터 스모그가 덮친 베이징은 최악인 6급보다 한 단계 낮은 심각한 오염 상태가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우리나라 매우 나쁨 기준치의 3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北京的雾霾，我天天戴着口罩，从我一出门到现在，到晚上回去，我全部是口罩，这个根本不管用。回到家一擦子鼻子眼都是黑的。 오늘 베이징뿐 아니라 인근 텐진과 산둥성 일대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200마이크로그램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짙은 스모그로 일부 지역의 가시거리는 50m가 안 됐습니다. 도로 곳곳이 임시 폐쇄됐고 항공기 운항도 결항됐습니다. 等了10多个小时了，拉点蔬菜，我回吉林长春。 중국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4%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공장 가동 중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겨울 난방용 석탄 사용량이 늘어난 것도 스모그 발생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베이징의 스모그는 북풍의 영향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스모그는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일부 유입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문제는 중국발 스모그와 초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넘어온다는 점이죠. 오늘 오후 이미 빨갛게 심한 부분이 많은데 내일 오전에는 더 탁해질 예정입니다. 아침에 비도 왔는데 왜 먼지가 안 가라앉고 하늘이 잿빛이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박정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된 오늘 아침 서울 도심. 새벽에 내린 비로 도로는 젖어 있습니다. 비를 믿고 마스크를 챙기지 않은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비도 오고 해서 마스크는 안 쓰게 되는데 그래도 나쁨으로 뜨니까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비가 와서 식견을 전혀 몰랐어요. 저는 미세먼지가 많은 게 너무 숨쉬기 힘들어요.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83 마이크로그램을 넘었고 저녁에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비구름이 잔뜩 낀 데다 미세먼지까지 밀려오면서 북악산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더라도 미세먼지 농도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는 빗방울에 일부 씻겨 내려가지만 하루 강수량이 100mm 이상 내려야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지름이 훨씬 작은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빗방울 간격보다도 작아 거의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장마철에 한 달 내내 비가 오더라도 미세먼지의 적합률은 기껏 40% 정도밖에 안 돼요. 화물은 밀리미터 단위인데 미세먼지의 크기는 거의 박테리아 바이러스 크기예요. 비가 내리는 것보다 강풍 등으로 대기가 빠르게 순환되는 게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도 한반도를 덮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지난 10월 초 한반도를 덮친 태풍 미탁 기억하십니까? 동해안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2달이 지난 지금까지 복구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이재민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의 상황, 김진이 간다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지난 10월 태풍 미탁이 휩쓸고 간 강원도 삼척의 한 마을입니다. 당시 경북과 동해안 일대에 누적 강수량 500mm가량의 물폭탄이 떨어지며 그 피해 규모가 상당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침수와 매몰로 파손된 집들도 상당했는데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기둥조차 세우지 못한 집도 있습니다. 태풍의 상흔이 아물지 않은 그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태풍 미탁이 동해안을 관통하고 지나가면서 전국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더 무너지려고 하고 저쪽도 계속 무너지려고 하는데 주택이 무너지고 하천이 넘치면서 인명피해까지 속출했습니다. 피해가 특히 심했던 경북 영덕군.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축구장 3개 면적 규모의 밭에는 수확을 포기한 배추들이 있었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거의 수확 못했다고 하나도 못해요. 한 90% 손해보고 지금 이거 10% 손해보고. 침수됐던 배추는 뿌리가 썩거나 덜 자랐습니다. 상품수입. 오늘 우리가 아무리 비료질하고 약질하고 관리를 하려고 해도 이거는 아예 안 차는 배추입니다. 추수를 앞둔 논에도 강물이 덮쳤습니다. 애써 키운 벼는 모두 쓰러져 흙에 파묻혔습니다. 힘들게 일군 논은 갯벌처럼 변했습니다. 물 빠진 논 위에 진흙이 60cm 높이로 쌓이는 바람에 다시 논을 일구기도 어렵습니다. 논밭에 쌓인 흙과 나무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청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어느 농가에서 지원해도 농가에 지원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형평성에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내부 검토 중에 있고 일단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영덕군의 또 다른 마을. 지금 물이 어디까지 차냐면 하우스 여기까지 물이 다 찬 거예요. 여선이 있죠 지금. 농기계도 모두 잠겼고 주력 작물로 키우던 방풍나물은 뿌리부터 썩었습니다. 해방풍이 주력 상품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한 4,000평 되는 걸 다 두드렸어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앞이 깜깜할 정도예요. 강원도 삼척시의 한 어촌마을. 주택 100여 채 중 절반 이상이 침수되거나 파손됐습니다. 산 바로 밑에 있던 주택 8채는 침수 피해가 심각해 모두 철거했습니다. 수십 년 살아온 보금자리를 한순간에 잃은 주민들. 흙집이 되다 보니까 물을 먹어서 계속 내려앉고 있어요, 지금 흙이. 50년 살아온 집이 사라졌습니다. 그대로 여기 마당.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만 이렇게 나와보면 마음이 아파. 태풍이 지나간 뒤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이재민들은 급하게 준비한 조립식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녹화지를 보내고 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옷 한 벌이 아쉽습니다. 집도 절도 없고 하는데 진짜 옷도 다 지금 어디다 입어 있어요. 조립식 주택에서 보내야 할 겨울은 더 큰 걱정입니다. 한 가구에 제공된 임시주택은 24제곱미터 크기의 공간. 너무 안 좋아요.
작죠. 적지? 이러니까 모든 게 너무 불편하다고 지금. 주택이 모두 부서진 경우 1,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1,300 갖고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쩌면은 창고 하나도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 갖고 어떻게 집을 짓겠느냐고. 내년쯤에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게 확인이 되면은 더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민들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망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제일 급한 게 이제 어망이죠. 어망이 다 손실되어 보니까 당장 조업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어망이. 태풍이 지나간 지 벌써 2달 넘게 지났고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민들은 아직도 태풍 피해 한가운데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김진희가 한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올해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8년 만에 흑인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환한 미소만큼이나 멋진 수상 소감을 밝혔는데 정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미스 유니버스 왕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조지비니 툰지에게 돌아갔습니다. 흑인이 우승을 차지한 건 2011년 이후 8년 만으로 그녀는 검은 피부색과 곱슬머리가 자랑스럽다고 당당하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It's something truly magical, and I hope that it touches every child who grew up the way that I grew up and was told that, they were not beautiful. 같은 남아공 출신이자 흑인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도 감격스러워하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Should you say hello to everybody? Should you say hello? That's a very loud hello. 엄마의 목소리에 아기가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소리를 못 듣는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4개월 된 아기 조진아입니다. 조진아의 아빠는 내일 아침 특수보청기를 켜면 딸이 행복하게 반응한다며 이 모습을 담아 SNS에 올렸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닷새 만에 조회수가 77만 건을 돌파했고 네티즌들은 사랑스럽다며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눈폭풍이 몰아치는 고속도로 위 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눈길에 차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미끄러진 겁니다. 뒤따라 오던 차들도 속수무책입니다. 이날 미국 중서부 지역에 몰아친 폭설과 강풍으로 5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이 연일 말폭탄을 주고받는 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전투기나 무인 정찰기 도입 행사조차 하지 않거나 축소하며 숨죽이고 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북한이 2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늑다리라고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리수용과 김용철이 차례로 나서 참을성 잃은 늙은이, 매우 불안 초조, 겁먹었다, 더 큰 재앙적 후과 같은 표현을 쓰며 비꼬았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건 대선을 앞둔 미국이란 판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로켓맨으로 부르면서 시작된 말싸움에 김정은 위원장도 곧 가세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은 말폭탄에 이어 오는 11일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하는 등 행동에도 돌입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도발을 논의하자는 건데 미국의 안보리 소집은 2017년 12월 화성 15형 발사 이후 2년 만입니다. 북미가 강대강 대치로 치닫자 우리 정부는 숨죽이며 지켜볼 뿐입니다. 오는 17일 스텔스 전투기 F-35A 전력화 행사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조용히 치르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들어오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는 아예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진 정찰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공개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모자 의료 사업 지원을 위해 약속했던 세계보건기구 500억 달러를 연내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일본 내에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있네요.
가와사키시가 한국인 혐오 발언을 하는 일본인에게 최고 5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한국という疫病神は我々日本人にすがりついてきます.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선 한국인을 증오하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들 사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고 일본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은 갈세하지 말고 네? 어쩌든지 나가였고 시대 고도모다치가 곳곳에서 최근에는 한일 관계가 악화되자 일본 극우 세력의 혐한 발언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そういう知識不足によっていろんな偏見とか差別が生まれて今の社会で行われているようなヘイトスピーチにつながっているって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いて 이런 가운데 제일교포 밀집 지역인 일본 가와사키시가 혐한 발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특정 인종 등에 대해 혐오 발언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차별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일본 지자체 가운데 혐한 발언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례안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いいですか皆さんね、これ韓国と付き合って一体何かいいことがありましたか? 조례안은 확성기로 차별 발언을 하거나 현수막으로 차별 표현을 할 경우 벌금을 5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550만 원을 매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쿄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혐한 발언 등을 금지하는 조례가 있지만 처벌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이번에 가와사키시가 만든 이 처벌 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일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천동열, 이종범, 이승엽, 양준혁. 한자리에서 보기 힘든 전설들이 오늘 한데 모였습니다. 한국 야구의 대부 김웅용 전 감독의 팔순잔치였는데요. 이민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뚝뚝한 김용룡 회장의 얼굴에 오늘은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후배와 제자들이 마련한 뜻깊은 팔순잔치였습니다. 해태의 9차례 우승을 함께한 선동열과 이종범부터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팔순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주 이렇게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제자로서 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건강하니까 또 이런 날이 오네요. 팔순잔치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번의 한국 시리즈 우승, 그리고 1554승 최다승까지. 그는 냉정한 승부사였고 그때는 굉장히 조금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말씀이 없으셔서 너무나 가까이 할 수 없었다. 따뜻한 리더였습니다. 저한테는 아버님 같으신 분이시고요. 팔순 되셨는데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번 팔순잔치는 해태 전지훈련 때 김 회장에게 항명에 갈등을 빚었던 이순철 전 감독이 추진했습니다. 아주 독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면서 승부사였어요. 야구 발전을 위해서 미랄이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단합의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0여 명의 제자들의 환대에 김 회장은 연신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기는데만 열중하다 보니까 제일 괴롭힌 선수들이 지금 팔순잔치를 해준다 이래가지고 큰절을 한 지 한참입니다. 몸도 빠르는 모르겠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여중생 역사 박혜정 선수는 허벅지가 30인치고 높이뛰기가 1m나 되는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얼마 전 주니어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장미라는 고등학교 시절 기록도 벌써 추월했습니다. 김태욱 아나운서가 직접 만났습니다. 첫 국제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중학생 역도소녀 박혜정. 괴력의 비결은 압도적인 하체의 힘에 있습니다. 원판을 모두 끼웠더니 200kg 남짓. 여기에 사람 셋이 더 올라탔습니다. 제가 올라가면 400이네, 400. 그런데 너무나 쉽게 들어올립니다. 여중생인데 허벅지가 30인치,
성인 남자인 저와 빙속 여제 이상화도 압도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폭발력이 월등합니다. 123kg의 거구지만 30m 달리기에서 체육을 전공한 저를 앞지릅니다. 1m 정도의 높이뛰기도 가뿐하고 유연성까지 좋아 근육을 최적으로 활용합니다. 장미란의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모습을 보고 꿈을 키운 박혜정. 제가 그 현장에 가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중학생으로 주니어 세계 신기록을 쓰면서 장미란의 고교 수준도 벌써 능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 이렇게 선수들을 많이 봐왔어요. 얘처럼 이렇게 특출난 얘는 앞으로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도 만나기는 힘들 거예요. 제2의 장미란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되게 영광스럽고 뿌듯하고 좋은데 저는 이제 제1의 박혜정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걸 역도에 바치고 싶다는 역도소녀 박혜정. 세계 신기록을 향해 오늘도 붉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서울 국제마라톤 겸 동아마라톤 참가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서울국제마라톤은 전 세계에서 7개뿐인 플래티넘 라벨 대회로 승격돼 내년 3월 열리는데요. 국내 대회 사상 처음으로 4만 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하루 사이에 온 세상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내일도 극심한 미세먼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수도권과 부산, 대구, 충청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수도권은 오전까지 매우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돼 지역에 따라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더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중부 서해안과 내륙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만큼이나 심한 안개가 예상이 되고 미세먼지와 뒤섞여서 시야는 더 탁해지겠습니다. 운전자들은 안개 상습 구간 특히 조심하시고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코를 씻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바닥을 물걸레로 자주 닦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청정한 대기질을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아침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시였습니다. 말잔치만 무성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라졌습니다. 내일 유엔 안보리 회의는 이례적으로 미국이 먼저 요청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논의하죠. 그만큼 북한 동창리의 수상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침묵하고 있는 우리 정부, 북한을 설득할 시한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